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을 겁니다. 클릭하고 40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을 거고요. 로테이트 명령으로 자, 항상 로테이트나 스케일이나 무브나 명령어를 눌러놓고 화살표로 그 방향을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방향이 먼저예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건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건지, 어느 방향으로 크기를 줄일 건지, 제일 첫 번째가 방향입니다. 명령어를 선택하시고 방향을 지정하시는데 지금 회전할 거란 말이에요. 자, 회전할 거면 이 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해당 원으로 회전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원의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이런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미리 방향을 지정해 두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 원점 클릭하고, 만약에 내가 원점을 여기다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멀찌감치 돌아가겠죠. 그죠? 중심점이에요. 제일 먼저 중심점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각도, 기준이 되는 첫 번째 각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 그러면 이와 같이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는 분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익스플로드.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컨트롤 키 한번 눌렀다 떼고, 자, 마음대로 이동하고 있죠? 방향 지정하고. 자, 역시 마음대로 이동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 지정하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내용 가운데 지우면 해당 모양이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서로 수직입니다. 얘가 이 방향이라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전합니다. 로테이트. 그 다음에 방향을 지정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네요. 내가 원하는 것도 이런 방향입니다. 원점 지정하고 첫 번째 각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 자, 컨트롤 키가 눌렸네요. 자, 그러면 모양 90도 방향이 됐죠. 그 다음 이동 툴로, 스케치업은 이동 툴에 오스냅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오스냅이라는 건 오토캐드에서 사용되지는 개념으로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끝점, 중간점, 중심점, 이런 식으로 사물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들을 스케치업은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근처만 가도 돼요. 이렇게 근처만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이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90도로 놓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가운데다 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운데다 놓는 건 어떤 게 이렇게 가운데다 놓냐면 캐릭터요. 사람 모델링 할 때. 사람은 어떤 거예요? 좌우가 대칭이죠. 그러니까 반쪽만 그리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얘도 반쪽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반쪽만 그릴 때는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끝에다 놓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끝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끝에다 놓는 경우는 어떤 게 그럴까요?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사물을 모델링할 때는 주로 이 끝에다 갖다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재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가 재질입니다. 제가 미리 조금씩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여기 확대를 해놓고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재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스팔트 앤 콘크리트, 제일 첫 번째가. 그 다음 아스팔트죠.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그 다음 브릭, 사이딩 앤 슬라이딩, 사이딩이죠. 그러니까 벽돌하고 벽 재질. 그 다음에 카펫. 그 다음에 패브릭, 옷감이죠. 칼라, 색상이고요. 글래스 앤 미러, 거울, 유리, 랜드스케이프, 조경이죠. 메탈, 금속, 패턴이야 뭐 그냥 패턴이라고 번역하면 되고, 루프, 지붕 재질, 스톤, 돌멩이들. 그 다음에 서페이스는 표면, 타일, 워터, 물이네요. 우드, 윈도우, 우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이 제공해주는 재질들이에요. 근데 여기 홈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집 버튼 있죠. 인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 위로 들어왔죠. 여기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면 재질을 편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예요. 이미지의 이름, 이미지의 가로 세로 사이즈입니다. 이때 여기 오파시티라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랜스페어런시티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오파시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랜스페어런시티는 투명도란 뜻이에요. 투명도, 얼마나 투명한가를 나타내는 정도. 예를 들어서 트랜스페어런시티가 100%예요. 그러면 완전 투명을 말합니다. 근데 오파시티는 무슨 뜻이냐면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불투명도예요. 그러니까 100% 불투명합니다 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도 안 투명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파시티 값이 작으면 투명해지는 거고, 트랜스페어런시티는 그 값이 크면 투명해지는 겁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 맥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도 투명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트랜스페어런시티, 다른 하나는 오파시티. 그 두 가지예요. 오파시티는 우리나라 말로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트랜스페어런시티는 투명이란 뜻이에요. 불투명 100%. 그럼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트랜스페어런시 100%, 즉 투명도 100%. 무슨 뜻이에요?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투명 100%예요. 지금 오파시티가 100이잖아요. 불투명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낮추면 얘가 투명해집니다. 자, 보세요. 얘를 한 50%로 낮춰볼까요?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동. 자, 어때요? 투명해지니까 서로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해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셔야 온전히 내가 작업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잠글 겁니다. 오른쪽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드가 있고 락이 있습니다. 하이드가 있고 락이 있어요. 하이드는 감추다 란 뜻이고 락은 잠그다 란 뜻입니다. 하이드를 눌러버리면 감춰지는 거겠죠.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하이드 언하이드가 있고 락 언락이 있습니다. 언하이드 올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나옵니다. 선택한 다음에 락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은 되는데 어떤 편집이나 작업 자체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작업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비로소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0,400 400이 아니네. 테이블로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9 그러면 179 나누기 2 이렇게 되네요. 서클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적당히 자르시면 돼요. 라인 적당히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회전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투포인트 아크 그리고 잘라내면 여기는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서클을 하나 그려야 되겠는데 방향을 확인한 다음 바짝 붙여서 그리면 안 돼요. 조금 밑으로 내려놓고 그리셔야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 패스 선택하고 그 다음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더블 클릭하고 아니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하이드. 자, 그 다음 자 카메라를 프론트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겼군요. 뭐 렉탱글로 하셔도 좋고 이렇게 렉탱글로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라인 꼭 저처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모양은 완성됐고 그 다음 투포인트 아크. 투포인트 아크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작아요. 그게 다 안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확대. 자, 보세요. 투포인트 아크 누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사이드부터 물어봐요. 투포인트 아크 시작하면 사이드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리기 전에 얘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투포인트 아크 넣고 그 다음에 사이드의 개수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3개. 그리고 적당한 위치 잡아서 더블 클릭. 다시 적당한 위치 잡아서
더블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양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긴 어때요?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각이 졌죠? 마찬가지. 사이드의 개수를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면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패스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 그러면 모양 만들어졌죠. 자, 가만히 보면 여기 선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이런데 트리플 클릭한 다음 맨 아래로 내리면 소프트 엣지, 네, 그 다음 다시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하이드. 이번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자, 테이프 툴로 클릭. 카메라를 라이트 뷰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 렉탱글. 어휴, 엄한 데 가서 붙었네요. 레프트로 바꿔보죠. 계속 저쪽으로 가네요. 다시 테이프 툴로 여기죠. 그럼 이제 렉탱으로 그 다음 얘가 잘 안 보이네요. 자, 라인, 그 다음에 렉탱글, 그 다음 라인, 엄한 데로 갔네요. 이렇게 반대로 가네. 그러면 나머지 삭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 붙었네요. 다시 투사이드 아크, 네. 다시 여기도 투사이드 아크, 다시 여기도 투사이드 아크. 그 다음 똑같이 서클을 그리면 되겠죠. 경로 지정하고 팔로우 미.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위치가 여기가 아닌 거죠. 자, 트리플 클릭한 다음 이동 툴로 얘를 끝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얘도 메이크 그룹, 다시 하이드. 그 다음 이제 여기만 그리면 돼요. 자, 렉탱글 대략 이만한 거 같죠? 맞나요?
네, 맞네요. 그 다음 투사이드 아크. 자, 이렇게 생겼네요. 경로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바짝 붙여도 좋겠네요. 서클. 그 다음 경로 지정하고, 역시 팔로우 미. 자,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똑같이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제 언아이돌 해볼까요? 언아이돌. 자, 위치를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얘도 보세요.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동 툴로, 자, 두 개 선택해서 이동 툴로 더 가야 되네요. 이만큼이죠. 그 다음 선택하고, 자, 이동 툴로, 자, 그러면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하얀색이 온전한 면이고요, 이렇게 연록색이 면이 뒤집어진 겁니다.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인버스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자, 리버스 페이스. 리버스가 되돌리다. 면을 이렇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리버스. 그러면 이렇게 면을 다 되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그 다음 언락올 해볼까요? 언락올. 그러면 나머지 내용 지우면,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여기까지 모델링 해보시죠. 자, 먼저 파일 메뉴에 임포트를 쓰시면 돼요. 지금 제가 드린 건 오토캐드 파일들입니다. 그냥 파일이 아니고 오토캐드 파일이에요. ISO라는 데 들어가면 바로 여기 맨 위에 오토캐드 파일이라고 있죠. 스케치업 있고 오토캐드라는 파일 있죠. 네, 오토캐드 파일을 보시면 여기 1층 주택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혹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레이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레이어라는 개념이 이제 나와요. 원래 우리 작업할 때 여기는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레이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윈도우의 디폴트에 보시면 여기 레이어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면 나옵니다.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층입니다. 층.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지? 저기. 예를 들어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땅이 퇴적되어서 여기는 퇴적층, 여기는 안반층, 여기는 무슨 층, 무슨 층, 이렇게 층으로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레이어란 뜻입니다. 1층, 2층 이런 층이 아니고 서로 다른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것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층이에요. 쌓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데 묶어서 바라보는 것, 그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조금 더 레이어를 쉽게 설명하면 바로 이거예요. 제 앞에 요거 투명한 아크릴판 있죠. 얘가 레이어예요. 이게 레이어입니다. 내가 여기다 모델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투명한 아크릴판을 놓고 또 작업을 해요.
또 투명한 아크릴판 놓고 작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투명하니까 서로 겹쳐 놓고 보면 한 대 뭉쳐서 다 나오겠죠. 그런데 소속은 어때요? 다 다른 거죠. 이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오토캐드나 포토샵이나 스케치업이나 3D 맥스나 전부 다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다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레이어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 보면 엔티티 인포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을 해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나와요. TEX라는 레이어에 얘가 들어있다라고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TEX 체크를 해제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기능이 많지 않아요. 온오프 밖에 없습니다. 온오프 기능밖에 없어요. 온오프입니다. 여기 말하면 여기 메뉴로 보면 비저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저블, 인비저블. 비저블, 보이다. 인비저블, 감추다. 비저블이란 단어가 가시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투명인간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영어로 하면 인비저블 맨입니다. 인비저블 맨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비저블 그러면 투명하지 않은이죠. 네. 체크를 하면 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풀어버리면 투명해지는 겁니다. 투명해지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겠죠. 작업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는 중심선이에요. 여기 센터라고 나오죠? 똑같이 찾아볼까요? 센터가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얘는 이제 단열재예요. 선택해 보면 섹션도 있네요. 얘는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이 전체를 확대해 놓고 보면 얘네들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선택한 얘네들은 필요 없죠? 삭제하셔도 돼요.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첨하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첨하예요. 첨하. 요건 용머리고 얘는 첨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테라스입니다. 얘가 테라스예요. 계단이 있고, 여기가 주출입구네요. 주출입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문이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주방이죠.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지하실로 가는 통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단이 있네요. 계단으로 해서 주방으로 들어올 수 있고, 주방에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바깥에서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방향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여기 FIN이라고 적혀 있는 건 마감이에요. 마감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퍼니처, 이건 가구니까 냅둬야 되고, 해치도 안 들어왔네요. 그 다음 심볼은 지워야 되겠고, 창문, 네, 창문은 냅둬야 되겠고, 네, 이 정도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바꿀 겁니다. 레이어를 바꾸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그룹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것, 이제를 설명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사각형 만들어졌죠? 근데 이 사각형이
레이어 0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왜냐면 레이어 0을 선택해 놨거든요. 레이어 0을 선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하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레이어 0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얘를 풀앤푸시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트리플 클릭한 다음 메이크 그룹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레이어를 바꾸도록 하죠. 레이어를 바꿀 수 있어요. 얘가 3D니까 제가 레이어를 만들어 보죠. 자, 여기 화살표 보시면 이 부분 더하기 빼기 키가 있죠. 레이어를 만들고 빼기는 레이어를 삭제하고, 더하기는 레이어를 추가하고, 빼기는 레이어를 빼고, 즉 삭제하고 란 뜻이 됩니다. 레이어를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D 벽이라고 했어요. 자, 3D 벽으로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얘를 3D 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레이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레이어를 추가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 딸려옵니다. 레이어에 딸려와요. 그래서 레이어를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누르면 감춰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레이어 제로를 감춰 볼게요. 아, 얘는 괜찮네 또. 원래 같이 감춰줘야 되거든요. 같이 감춰지는데, 왜냐면 이 원래 있는 얘가 레이어 제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감춰줘야 돼요. 이게 이제 간혹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가 원래 지니고 있는 이 레이어하고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에 이 레이어가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레이어 제로에 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잘 돼요. 그죠? 근데 간혹 얘가 지금 레이어 제로에 있잖아요. 레이어 제로를 꺼버리면 얘가 같이 꺼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같이 꺼져요. 종종. 그리고 종종 같이 꺼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문으로 나볼까요?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레이어 제로가 아닌 다른 레이어로 옮겨놨어요. 자, 보세요. 지금 레이어가 윈에가 있죠. 그죠? 윈에가 있죠. 근데 그룹에 대한 레이어는 어디 있어요? 3D 벽이 있죠. 자, 윈을 끌까요? 그럼 같이 꺼지는 거 보이시나요? 3D 벽도 끄면 같이 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작업들이 종종 일어나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면이 지니고 있는 레이어와 그룹이 지닌 레이어가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요. 오픈해서 이거 전부 다 뭘로 만들면 돼요? 3D 벽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얘는 애초에 전부 다 3D 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D 벽은 이렇게 되고 윈도우도 별도로 움직이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얘 지웠어요. 자, 지금 제가 작업을 윈에다가 선택해 놓고 그리고 작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레이어가 어디예요? 윈이에요. 근데 제가 3D 벽을 선택하고 트리플 클릭한 다음 메이크 그룹 했습니다. 3D 벽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윈을 꺼보겠습니다. 같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같이 사라져요. 3D 벽도 해볼까요? 어때요? 또 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서로 면이 지니고 있는 레이어와 그룹이 지닌 레이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같게 해야 돼요. 똑같게 일치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바꾸셔야 돼요. 종종 이 작업들을 해요. 안 맞아가지고 종종 이렇게 작업을 맞추는 경우를,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맞추는 작업들을 종종 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여기 이렇게 많은 레이어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 겁니다. 명령, 그리고 도면. 보시면 이 알파벳 순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비저블 순으로 정리 가능하고, 칼라 순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 이름에다 숫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조금 더 찾기가 편해지겠죠. 자, 전체 다 선택한 다음 레이어를 도면으로 싹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으로 다 넘어왔겠죠. 나머지 전부 다 선택하고 삭제, 딜리트 컨텐츠.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어를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그룹으로 잡혀 있네요. 자, 어때요? 얘가 윈에 들어가 있네요. 자, 선택하고 전체 다 선택하고 그 다음 빼기.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Layer to be deleted, 삭제됩니다. Not empty, 즉 공허하지 않은 레이어가 삭제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이어 안에 누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Move content to default layer, 즉 기본 레이어로 해당 내용을 이동시키겠습니다. Move content to current layer,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레이어로 보내겠습니다. Delete content,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도면을 선택해 놓으면, 자, 그리고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요. 현재 레이어로 다 이동시켜 주세요. 그러면 현재 레이어로 이렇게 다 넘어 들어오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볼까요? 이번엔 비저블로 뎁스 포인트부터 여기까지 삭제, 커런트 레이어로 이동,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는 그냥 아예 삭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도면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캐드 도면을 불러오게 되면 이와 같이 레이어를 통해서 도면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는 벽이고, 요 가운데 두 줄 들어가 있잖아요. 요건 단열재예요. 사실상 단열재는 안 씁니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안 지울 겁니다. 그 다음 요건 창문입니다. 창문이고 여기가 창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건 방문이에요. 방문을, 얘가 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열리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이고요. 요건 약식으로 그린 거예요. 약식으로 그린 겁니다. 요거 중문이고, 그 다음 얘는 뭐냐면 가구예요. 이건 가구인데,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현관에 있는 가구 뭘까요? 네, 신발장이에요. 이 신발장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긴 욕실이네요. 욕실 창문이 있고 욕조가 있고 문이 있고 그 다음 변기하고 세면대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주방입니다. 냉장고예요. 그 다음 싱크대, 그 다음 렌지, 그리고 식탁. 네. 나머지 가구들은 없네요. 그 다음 여긴 계단이에요. 계단이고 여기도 계단입니다. 여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계단이에요. 그럼 현관하고 방문하고 단위져 있겠죠. 맞습니까? 현관하고 방문, 이 방하고 높이가 똑같나요? 아니면 단위져 있나요? 단져 있어요. 여기 방하고 여기 욕실하고도 역시 단위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요, 이 계단 높이를 150을 줍니다. 물론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150이라고 하는 건 밀리미터를 말합니다. 150mm예요. 여기 테라스하고 현관은 같은 높이입니다. 현관과 방은 150mm 차이 납니다. 여기 방과 여기 욕실 있죠? 여기도 150mm 차이가 납니다. 단의 높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천고라고 합니다. 천고. 천장 높이요. 바닥에서 천장 높이를 2400mm 줍니다. 평균적으로. 2400mm 줘요. 즉, 여기를 기준으로, 거실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기준으로, 여기가 기준이 아니고, 안방 혹은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2400mm를 줍니다. 이해되시죠? 2400mm고, 자, 얘가 방문이잖아요. 방문은 바닥에서 2100mm입니다. 여기는 2400mm고, 이 방문은 2100mm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아이소메트릭은 천정에서 300mm 내려서 휙 잘라버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건 천정을 다 떼어낸 거예요. 천정을 떼어내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10분 쉴게요. 자, 보이시죠?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제가 그냥 확대를 할게요. 이 바닥에서부터 벽 높이 있죠? 이게 2100이에요. 요거 만들 거예요. 우리가 할 건 1차적으로 할 건 이거예요. 얘를 만드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투시도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외관 만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재질 주고 조명 주고 그 다음 카메라 주고 렌더링까지 그 V레이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할게요. 이걸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얘를 이렇게 3D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자, 먼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면 얘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일단 바닥부터 볼까요? 여기가 바닥이 0이면 150, 300 여기까지 300이고 여기가 450입니다. 그 다음 벽체의 높이는 2100 벽체의 높이가 2100 그럼 전체 총 높이는
2550이 되겠네요. 단위는 전부 밀리미터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얘네들을 그룹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룹. 그 다음에 락. 잠가버립니다. 잠가버리는 거죠. 아예 작업 안 되게. 그 다음 바닥부터 만들어 볼까요? 바닥이요. 이 뒤에 얘네들은 생략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다 그려야 되는데 일단 생략하고. 자, 여기네요. 그죠? 렉탱글. 아니, 일단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3D 바닥. 아니, 계단부터 할까요? 그 다음 렉탱글로 클릭. 150. 다시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그 다음에 지우고 프레임 푸시로 300.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 들어와 있는 데 있잖아요. 이거 삭제. 바닥도 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삭제. 자, 여기 이런 데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삭제. 그러면 자, 얘는 어때요? 바닥 계단하고 테라스까지 끝났죠. 네. 그대로 메이크 그룹. 아, 이거 잘못 들어갔네. 자, 도면이 아니고 계단이죠. 얘도 계단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계단 감추면 되죠. 그러면 계단은 이제 작업 끝났죠. 그 다음 이 부분. 자, 계단이랑 같이 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돼 있죠. 지금 이 부분까지 돼 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현관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라인으로 하셔도 좋고 렉탱글로 하셔도 좋고. 이번엔 3D 현관 선택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300. 그러면 자, 여기는 당연히 나눠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거 하나로 묶어 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테라스하고 현관까지는 대체적으로 재질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굳이 저처럼 안 나누셔도 돼요. 그냥 하나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일부러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여긴 욕실입니다. 다시 또 레이어 만들죠. 3D 욕실. 자, 레이어 선택하고 렉탱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300이죠.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욕실까지 끝났네요. 나머지 자, 3D 방바닥. 그리고 이제 렉탱글로 다 따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죠.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 여기도 여기도. 자, 생각해 보니까 귀찮아졌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죠.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자, 그러면 도면 꺼볼까요? 네.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들 삭제. 그럼 방바닥 한 번에 만든 거잖아요. 자, 프렘 푸시로 300.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제약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약이 없단 말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자, 도면을 볼까요? 도면이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비저브. 그럼 도면까지 해서 모양 나왔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얘네들을 이렇게 감춰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는 거실창이고 여기는 일반 방창입니다. 거실창이고 방창이에요. 거실창 같은 경우는 높이가 2100 혹은 2400짜리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얘네들. 이거 일반 방에 붙어 있는 창문들이잖아요. 방에 붙어 있는 창문들이요. 천정에서부터 절반. 이해되시나요? 천정에서부터 절반입니다. 즉, 그러니까 벽의 높이를 24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문 높이는 1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아요. 방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너무 크면 사생활 보호가 하나도 안 돼요. 너무 작으면 채광이나 환기가 안 좋아요. 적당한 게 좋은데 그 적당히 절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높이가 450이에요. 얘는 1200이에요. 바닥에서 1200. 그러니까 두 개 더하니까 1650이 되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D 벽. 하나 있구나. 네. 3D 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렉탱글 여기는 프렘 푸시로 1650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 여기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자, 아까 계산한 대로 450에 2100 그러니까 255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렉탱글 프렘 푸시로 그리고 2550.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남잖아요. 이거 지웁니다. 선이 남잖아요. 얘 지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벽부터 쭉 만들어 갑니다. 렉탱글. 제가 머리가 나쁜 관계로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풀앤푸시로 2550. 나머지 같이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자, 이해되시나요? 벽체의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쭉 모델링 해보시죠. 오늘은 벽체까지만 다 올리시면 돼요. 다른 건 안 바랍니다. 벽체만 올려봅니다. 찾아보시면